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아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도 많을 거야. 상황을 일부러 조작해서 남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지배하려고 하는 심리학 용어야. 가스라이팅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건 가정 내에서야. 오늘 해줄 얘기는 열받으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이야. 2019년 일본 아라카와구에서 일어난 일이야. 7월 7일 오전 0시 50분경 일본의 한 화과자점 과자 장인 키즈야의 냉장고 안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 사망자의 신원은 화과자점 주인의 딸, 당시 18세였던 키즈 이부키라는 여대생으로 발견 당시 냉장고 안에서 웅크린 자세로 앉아 있었어.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는데 목에 압박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어. 이부키의 시신은 경찰 수사관에 의해 발견됐는데 시신 발견 하루 전인 7월 6일 오후 6시 35분경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해요. 라는 이부키의 남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부친이자 화과자점 주인인 키즈 히데키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이부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였어. 시신 발견 당시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아서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해. 경찰은 계속해서 히데키의 행방을 추적했어. 그러던 중 이부키의 시신을 발견한 현장 근처에서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고 사건 당일 히데키를 만났다는 70대 남성 지인은 히데키는 당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고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눈을 보면서 말하던 그가 그날따라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라고 증언했어. 이 모습을 본 지인은 혹시 몸이 아파서 그런가 싶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히데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히데키는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아내에게 일이 다 끝났다고 연락을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경에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손목을 긋고 자살할 거야. 강에 빠져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이부키의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리고 오후 7시경에 걸려온 히데키의 세 번째 전화는 딸을 가게에서 칼로 베었어. 죽고 싶다. 라는 말이었어. 이후 계속된 수색 결과 7월 7일 오전 2시경 도쿄의 자택에서 약 30km 떨어진 곳 시내에서 히데키의 오토바이가 발견됐고 이부키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4시간 후인 오전 4시 45분경 하천 둔치에서 나무에 목을 맨 히데키의 시신이 발견됐어. 경찰은 일련의 정황을 종합해 히데키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았어. 평소 히데키의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70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성실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화과자 장인이었다고 해. 그리고 앞에서 말한 70대 지인은 그를 두고 부지런하고 인상 좋고 언변이 좋아 손님 상대로 하는 장사는 나름대로 적성에 맞아 보였다고 했어. 히데키가 자신의 가게를 열기 전에 일했던 인근 지역의 화과자점 주인은 히데키가 10대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일을 배웠다고 증언했고 얌전하고 부지런하며 화과자를 만드는 실력은 좋았다고 평했고 술이나 도박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했어. 히데키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었는데 사실 두 번째 결혼으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고 그중 큰딸은 죽은 이부키와 동갑이었다고 해.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은 사별이 아니라 이혼으로 끝났는데 사유는 히데키 본인의 불륜으로 그의 사촌이 상간녀였다고 해. 이 당시 키즈가에서는 친족 회의가 열릴 정도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추정되고 히데키 본인도 이혼을 회피하려고 가정법원에서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은 패배했고 자녀의 친권도 전처에게 돌아갔어. 히데키가 지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내용으로 여성 관계가 상당히 문란했던 것으로 보였어. 그리고 히데키의 화과자점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금의 아내와는 2005년쯤에 결혼했고
이부키와 남동생은 현재 부인의 자녀들인 재혼 가정이었어. 히데키와 이부키는 것 보기에는 부녀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았다고 해. 그리고 두 부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고, 이부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그 나이 또래의 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와 손을 잡고 다니는 일이 흔치 않아 몇몇 주민들은 창피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작 이부키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고 해. 근데 이부키는 평소 사람들에게서 외모 관련으로 여배우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히데키가 이상하리 많지 이부키와 스킨십이 잦았다는 점 때문에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지인들이 많았어. 히데키가 전화로 딸을 베었다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 이부키의 실제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날부치에 의한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 다만 히데키가 두 번째 전화에서 손목을 긋겠다, 강에 빠져 죽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였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어. 전화 내용으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고, 평소 이부키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있어서 싫어요. 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어 부녀 관계가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어. 특히 겉보기에는 부녀 관계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지. 이부키의 초등학교 동급생의 모친에 따르면 당시 이부키는 발레를 배웠고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쯤 왼쪽 뺨에 멍이 든 채 등교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그냥 부딪혔다고만 대답하고 넘어갔지만 얼마 후 또 얼굴에 멍이 들었고 이때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해. 동급생의 모친은 이부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누군가를 감싸려고 하는 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 시험 점수가 나쁘면 아빠에게 혼나요.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 초등학교 5, 6학년쯤에는 얼굴에 크게 멍이 들었고 이 시점에서는 아빠와 싸워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했어. 이후 이부키는 입시에 매진했지만 그 당시에도 몸 곳곳에 멍자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 범죄 심리학자들은 유난히 강한 지배 욕구를 갖는 부모들이 많다며 이렇게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해 비뚤어진 애정을 보이기 쉽다고 지적했어. 이런 점에서 이부키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자행된 히데키의 학대와 폭력이 바로 비뚤어진 애정의 표출이라고 분석했고, 한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히데키의 정신 상태에 대해 소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분노하고 애정을 쏟았음에도 보답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테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적개심과 증오를 품기도 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어.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야. 과자 장인 키즈야는 사건 이후 폐점했어.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